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공호의 기출문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보실까요? 직원의 직무평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 1번은 DB 구축이라고 해서 30점. 우리가 따야 되는 점수죠. 직무평가 테이블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직무평가를 디자인 보기로 열으셔서요. 어떻게 해요? 4번 필드 앞에 번호 필드를 추가한대요. 4번 필드 앞에 어떻게 돼요? 행삽입을 한 다음에 필드에 번호 필드를 추가한다고 했어요. 번호 필드. 번호 필드를 추가를 하되 얘는요. 일씩 증가하는 숫자가 얘는요. 일련번호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씩 증가하는 숫자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이 일련번호예요. 일련번호. 됐고요. 4번 필드는 반드시 5글자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4번 필드에 와서 유효성 검사 규칙이 length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죠? length라는 함수 열어서 4번이 들어가는 값이 5야. 그러면 문자 수가 5야 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4번이라는 필드를 쓰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필드를 썼을 때, 엔터를 쳤을 때, 얘는요, 이렇게 대괄호로 싸줘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눌러서 보기를 눌렀을 때, 4번에요, 글씨를 써보면 되겠죠? 1, 2, 3, 라고 되고, 4, 5 하면 입력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그죠? 다시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3번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평가 연도에는 기본적으로 올해의 연도가 그러면 기본값에 평가 연도에 올해의 연도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year라는 함수에 date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고 보기 2020년 뿅 들어가죠. 그쵸? year라는 함수에 date라는 함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무평가 테이블은 일단 됐고요. 그죠? 얘는 받고 사원 테이블을 열어서 하셔야죠. 그쵸? 사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그런데 얘는 문제가 틀렸네요. 사원 필드의 인덱스의 고유를 예로 정렬 순서를 내림차순을 설정하시오. 얘는요. 사원이 아니라 4번입니다. 4번 필드를 선택을 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인덱스의 값을 중복이야 중복 아니야 이 부분을 설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또 새로운 유형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디자인을 보면 표시 숨기기에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들어가셔서 여기 인덱스 이름을 4번 필드 이름도 4번 그 다음에 정렬 순서는 뭘로요? 내림차순으로 바꾸되 고유는 예로 설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닫고 이렇게 바뀌긴 바뀌네요. 그쵸? 자, 5번이요. 이름 필드에 IME 모드를 한글로 이름 필드에 IME 모드를 현재 상태 유지가 아니라 뭘로요? 한글로 바꾸면 되죠? 한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에 1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저장 되겠죠? 2번은 발령자 명단 txt 파일을 가져와 다음과 같이 발령자 명단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외부 데이터에 텍스트 파일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쵸? 찾아보기. DB 폴더 안에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잖아요. 그쵸? 바탕화면에 5회에 발령자 명단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테이블로 원본 가져오기 확인. 그런데 문제에 파일의 첫 번째는 필드 이름이고 구분자는 샵인 기본 키는 없음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각 필드에 구분하는 심표나 탭 위쪽으로 해야죠. 고정 너비는 이렇게 딱 다 숫자가 같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값이 밸류 값들이 이렇게 똑같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구분이니까 다음이라고 하시고 우리는 뭘 기준으로 했죠? 기타에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고 컷행은 필드 이름 포함 체크하시고 기본 키는 없다고 했으니까 다음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넘어가셔야죠. 기본 키는 없고 그 다음에 다음 테이블 이름을 발령자 명단으로 마침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지금 갖고 온 것처럼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자, 3번이요. 직무평가 테이블에 관계 맺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를 열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 뭐야? 직무평가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해요? 사원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에서 부서 테이블이 필요하고 자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갖고 오고요. 짝짓기 하면 되죠? 4번이랑 4번이 관계를 맺되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요. 사원 테이블의 사원 필드가 변경되면 직무평가 테이블의 4번 필드도 따라 변경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관련 모드 업데이트죠? 체크. 그 다음에 만들기.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원 테이블의 부서 테이블, 부서 코드가 부서 코드. 그 다음에 체크는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체크 해주시면 되고 만들기. 이렇게 하시고 닫기를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1번 DB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1번은 폼 완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원 평가 입력 폼을 일단은 열어보시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그림과 같이 바뀌면 되잖아요. 그쵸? 자, 1번 폼의 레코드 원본을 직무평가 정보 쿼리로 설정하시오. 얘는 이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레코드 원본 확인하는 거는 여기 정사각형을 눌러서 데이터에 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레코드 원본을 뭘로요? 직무평가 정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사원평가 입력이라는 거는 직무평가 정보, 이 쿼리를 가지고 만들어서가 되겠죠. 그쵸? 자, 이게 1번이고 2번은 폼의 홀수와 짝수행에 다른 배경색이 표시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배경색 액세스 테마 3 홀수와 짝수행에 본문에 뭔가 있을까요? 다른 배경색 액세스 테마 3 저장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지금 단일 폼으로 돼 있어요. 그쵸? 연속된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 폼에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 얘는요, 2번, 3번이 서로 바뀌었으면 문제가 더 낫겠네요. 그쵸? 연속 폼으로 먼저 바뀌어 있고 다른 배경색에 입력이 되고 간단하네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시면 되고요. 3번도 했죠.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설정하고 얘는요. 이 폼의 속성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기타에 보시면 팝업이랑 모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팝업 창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시면 팝업 창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모달이라는 기능은 아예 내가 이 폼을 띄웠을 때 다른 작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설정한다라고 하면 얘라고 바꾸시면 되고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정하는 거는 모달을 활성화시키면 돼요. ON으로. 그래서 팝업이랑 모달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팝업 창으로 띄우고 모달,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보시면 되겠죠? 얘를 저장하고 팝업을 띄면 팝업처럼 나오고 이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되셨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바닥글의 TXT 총인원 컨트롤에는 현재 등록된 전체 고객 수를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포맷과 카운트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선택된 현재 총인원에 보니까 현재 총인원은 땡땡 58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서 포맷 함수가 없었다면요, 얘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문자열이랑 카운트만 구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총 인원 한 칸 띄고 땡땡 한 칸 띄고 큰 따옴표하고 문자열이고 그렇죠? 연결 연산자 써서 카운트가 나오면 무조건 별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렇게 쓰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명자를 붙여줘야 되니까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한 칸 띄고 문자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포맷 함수를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포맷 함수가 없었다면 예를요 그냥 보면 문제대로 뿅 나와요. 현재 총인원 땡땡명.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포맷 함수를 써야 되니까 다시 한번 써보죠. 자,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포맷 함수. 포맷 함수는 우리가 엑셀에서 할 때 텍스트 함수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텍스트 함수는 밸류가 오고 포맷 텍스트가 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밸류가 먼저 와야 돼요. 카운트 별. 일자를 써주되 여기 안에 우리가 형식을 써줬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뭐 달러, 샵, 콤마, 샵으로 표시해도 이런 식으로 쓴 것처럼 앞에 있는 문자열이랑 그 숫자를 표시하는 0이랑 샵을 같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총 인원 한 칸 띄고 땡땡 58명, 1000명, 0명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 0명, 1000명이라고 써줘도 되고 0명이라고 써줘도 됩니다. 0명.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땡땡이 들어갔잖아요. 땡땡이 들어가요. 만일에 땡땡을 안 쓰고 여기서 그냥 문을 닫아서 땡땡이 없으면요. 그냥 현재 총 인원에 해당하는 0명에 해당하는 애를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58명이라고요. 근데 땡땡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저 땡땡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다시 쓰겠습니다. 더 헷갈려요. 얘네들이 엔터를 치면 단어로 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니까 얘네를요.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요. 현재 총 인원 그래서 여기에 기호가 온다고 하면 땡땡이 오거나 평점이 오거나 점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얘를 표시해주기 위해서요. 큰 따옴표를 2개씩을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따옴표 2개씩 짜주고 0, 명, 그 다음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표시를 할 때는 큰 따옴표 2개로 좌우로 싸주고 그대로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뿅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뭐 따로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입력해 주시면 현재 띄고 총인원 띄고 땡땡 오고 한 칸 띄고 58명 이라는 값이 뿅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평가 입력 이 폼에서 그대로 하네요. 그렇죠? 폼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의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형식에 있었죠? 형식의 조건부 서식. 조건을 보니까 본문에 있는 임의의 컨트롤에 커서가 위치하면 해당 컨트롤이 노란색으로 채워지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본문에 있는 임의의 컨트롤에 커서가 위치를 하면 해당 컨트롤이 노란색으로 채워져 이라고 했습니다. 필드의 조건이요. 다음과 같은 셀만 서식 설정인데 필드에 포커스가 있으면 내가 선택한 본문의 필드에 포커스가 있으면 얘는 식을 작성하는 것보다 더 쉽네요. 그렇죠? 포커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해당 컨트롤에 노란색이 채워줘. 채우기 색이 노란색으로 돼.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확인. 적용. 확인. 그리고 다시 폼 보기를 눌러서 보면요. 내가 이렇게 오면 노란색이 뿅뿅 생기네. 이거 괜찮네요. 그쵸? 이렇게 뿅뿅 생기는 게 이번에 2번 문제였고요. 자, 3번은요. 사원 평가 입력 폼의 4번 CMD 4번 얘네요. 그쵸? 얘를 콤보 상자 형식으로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림 1처럼. 그래서 사원 번호와 이름이 같이 나오게. 그래서 사원 테이블에 있는 4번과 이름을 표시하고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컨트롤에는 4번이 저장되니까 4번과 이름을 갖고 오니까 우리는 바운드 열은 1이고 강열의 너비는 2cm고 목록 너비는 4cm. 그러면 우리는 디자인 보기에 가서 CMB 4번에 행원본을 일단은 갖고 와야죠. 그쵸? 땡땡땡 눌러서 어떻게 해요? 사원 테이블에 뭐가 필요해요? 4번과 이름을 갖고 오되 자,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라고 했죠?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옵션도 걸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닫기를 누르면 실행부터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올 테고 그렇죠? 이렇게 SQL문이 작성이 되고 바운드열은 뭐가 저장된다고요? 4번이 저장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값 목록 표시 얘는 아니고 형식으로 가서 열 개수는 2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열 개수는 2고 열 너비는 각각의 열 너비가 2,2가 되는 거고요. 목록 너비는 2cm가 아니라 4cm로 목록 너비가 나와 있으면 꼭 바꿔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됐죠? 저장을 하고 다시 폰 보기를 누르면 얘를 눌렀을 때 그림처럼 나오죠. 이름을 기준으로 오름차 순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우리 출석 번호 순으로 오름차 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은 히읗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가 완성이 되고요. 그렇죠? 얘를 받고 3번에 1번까지 풀면 우리는 70점이 된다고 했어요. 3번에 1번은 보고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서 우리가 보는 예의 값을 우리가 보여지는 제의 값으로 문제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는 찾을 게 많네요. 4번이랑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서 옆에 신규 사업팀이라고 해서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고 날짜 형식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들을 바꾸는 문제가 3번의 1번이라고 했잖아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부서번호 머리글에 txt 부서 컨트롤에는 부서명 부서 코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얘는요 보너스입니다. txt 부서 컨트롤을 열어서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얘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뭘요? 부서명 부서 코드 가운데 가로만 쳐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서명 그대로 쓰세요. 부서 코드 이렇게 써주되 부서명이랑 부서 코드는 필드명이니까 대가로로 쳐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고 연결 연산자 쓰고 한 칸 띄고 문자열 이 가로를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로를 문자열로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서 코드는 또 뭐예요? 필드명이잖아요. 그래서 대가로로 쳐주고 그 다음에 이 필드명이랑 이 문자열을 붙이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결 연산자는 우리 호상 쌍호상 공식할 때 했잖아요. select, from, where, %, like 얘네들은 액세스와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다우로 한 칸씩 띄기로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한 칸 띄워주고 연결 연산자 쓰고 이 가로도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가로로 감싸주고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열이랑 %, 써서 필드랑 연결하는 문제는요. 페이지로도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로 다시 보면요. 이렇게 신규 사업팀 가로 열고 BU 6 가로가 이렇게 뿅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2번은요. 본문의 txt 4번과 txt 이름 컨트롤에 4번과 이름을 바운드 하시오. 얘는요. 이 레이블 그대로 필드명을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4번 이름 그러면 4번 필드에 있는 밸류들이 여기 안에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자, 3번이요. 부서 코드 바닥글에는 해당 부서의 인원수 바닥글에는 얘네들은 좀 닫겠습니다. 이 바닥글에는 인원수를 세야 되니까 얘는 카운트 별이죠. 직무 역량과 행동 역량의 평균이
txt 인원수, txt 평균 역량, txt 평균 컨트롤에 각각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txt 인원수에는요, count 별을 쓰면 되고요. 그죠? count, count, count 별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txt 평균 직문 역량에는 행동 역량의 평균이, 직무 역량과 행동 역량의 평균이, 직무 역량의 평균이 오고, 행동 역량의 평균이 오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뭐 하면 돼요? AVG 쓰고, 직무 역량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직무 역량의 평균이 구해져야 되니까, 대괄호로 쳐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행동 역량, AVG, 그 다음에 행동 역량이라는 필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필드명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대괄호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헷갈리시면요. 아, 내가 필드명을 사용할 때는 대괄호로 그냥 쳐줘야 돼. 그냥 대괄호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세요. 자동으로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아까 1번 문제 푸는 것처럼 큰 따옴표가 생기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냥 문자로 인식하고 마니까 이렇게 필드명을 사용할 때 엔터를 쳤을 때 자동으로 안 생겼으면 우리가 넣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여기에 있는 6명 74.17, 7509 이렇게 해서 좀 따져볼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코드 바닥글은 부서별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부서 번호 바닥글을 눌러서요. 그쵸? 얘의 형식에 페이지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까지 우리는 부서 코드 머리글을 기준으로 페이지 바꿈을 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부서 코드 바닥글을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글을 기준으로 얘 다음에 있는 애들이 다음 페이지로 페이지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페이지 바꿈이 없음이 아니라 구역 후, 바닥글 구역 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요. 인쇄 미리 보기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뿅 넘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5번은요.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그럼 얘겠네요. 그쵸? txt 날짜 컨트롤의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에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포맷과 now 함수를 사용을 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쵸? 자, 그러면요. 연, 월, 일, 시간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포맷 함수 했잖아요. 포맷 함수를 불러서 now라는 함수를 불러온 다음에 콤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 월, 일, 시 그런데 3월 04일 11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요. YYYY 한 칸 띄고 MM월이 아닙니다. 얘는 M월이라고 써야 돼요. M월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04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DD1이 돼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HH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얘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저 모양대로 2020년 3월 06일 10시 이런 모양으로 뿅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 출제자의 의도가 살짝은 벗어난 것 같아요. 이게 MM월이 되든 DD1이 되든 같은 게 돼야 될 텐데 이 문제를 만들 때는 아마 뭐 3월 4일이었던가 03월 04 아니 11월 04일이었던가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니요. 이거를 의도한 게 맞네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달이 03월, 04월, 05월 이렇게 돼 있으면 M으로 쓰셔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날짜도요. 1일부터 9일까지가 앞에 0이 없으면 그냥 D1로 쓰시면 됩니다. D1로 쓰시면 되지만
01, 02, 03, 04가 붙으면 DD1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hour, minute, second잖아요. 그쵸? 그래서 HHC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분은요, 어떻게 쓸까요? MM이 아니에요. minutes에 M을 쓰면 안 됩니다. 왜요? 앞에 있는 달이랑 겹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몇 분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다시 써보겠습니다. YYYY년 한 칸 띄고 M월 DD1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HHC 한 칸 띄고 MM이 아니면 분은요 NN이에요. NN분이라고 해서 갖고 와볼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얘를 인쇄 미리 보기로 열면 49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은 M이고 분은 N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분의 1번 보고서 완성도 끝났잖아요. 자, 3분의 2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진급 정보 조회 폼 머리글에 CMD 조회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가 작성하는 겁니다. 원클릭 이벤트요. 진급 예정 일자가 TX 연과 TX 월 컨트롤에 입력된 연과 월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표시, 필터와 필터 온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일단은 조회 버튼을 온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땡땡땡 이벤트가 코드 작성기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요? 여기에다가 미점 필터를 써줘야죠, 그렇죠? 일단 쓰고 생각해 봅시다. 미점 필터는 조건, 미점 필터 온은 true라고 쓰고 호쌍 쌍호쌍 공식인데요. 자,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급 예정 일자를 기준으로 txt 연과 txt 월의 컨트롤에 입력된 연과 월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요, 진급 예정 일자는 연월 1로 되어 있고요. tx 연과 tx 월은 우리가 아마 숫자 값을 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어라는 함수에 진급 예정 일자라는 얘를 갖고 와. 그쵸? 는, 호쌍, txt 연, 연결을 간다. txt 연, 연결 단자, 쌍, 호쌍. 원래 이거잖아요. 그래서 연도만 기준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저장을 하고 홈보기를 눌러서 내가 2021년, 2020년으로 써볼까요? 2020년 조회 버튼을 딱 누르면 2020년에 해당하는 애들만 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2021년 조회, 2021년. 그런데 문제는 6월달, 4월달, 1월달 내가 여기에 6월을 넣었을 때 조회 버튼을 딱 눌렀을 때 2021년 6월달에 해당하는 애들만 조회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조건에서 월을 또 붙여주는 거예요. 월을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열이랑 이거를 잘 구분해서 붙여 넣어야 됩니다. 자, 지금요. 이어 진급 일자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얘랑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쵸? 먼스 진급 일자는 txt 월이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조건인 겁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어주는 거예요. 뭘 이어줘요? 이 헛다운표에 and라는 거를 이어주고, 그쵸? and라는 함수를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once 진급 일자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once 진급 예정 일자는 요거 돼요. 그쵸?
는, 호쌍, 그러니까 여기서 또 시작한 겁니다. 한 칸 띄고 연결연산자, txt 월 연결연산자, 호쌍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스 진급 예정일자 두 번째 조건을 AND 함수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이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AND 먼스 진급 예정일자는 호쌍 쌍호쌍 쓴 것처럼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자열을 하고 그다음에 연결 연산자를 써서 txt 월 쌍호쌍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한번 대나 볼게요. IQ 저장을 하고 보기를 눌러서 조회 그러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3월 얘는 조금 어렵네요. 호쌍 쌍호쌍 공식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는데 자 여기서요 우리 호쌍 쌍호쌍에서요 1번 공식으로 조회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2번 공식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1번 공식으로 해서 호쌍 쌍호쌍으로 해서 얘가 조회가 되면 굳이 2번으로 호 빼고 뒤에 거 빼고 내가 지금 이거 숫자 집어넣는데 호 빼고 뒤에 거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번으로 되면 그냥 바로 가세요. 알겠죠? 2번으로 해도 이게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일에 2번 공식으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자 꽃다운표 빼고 뒤에 거 빼고 그쵸? 뒤에 거 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결 연산자를 써서 여기 AND 요거는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조건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주고 뒤에 거 앞에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lt-Q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손보기를 눌러서 2021년 아까 6월이 있었는데 6월 조회를 누르면 이 호따옴표가 빠져야죠. Alt-Q 조회 그러면 되잖아요. 2026년 6월. 그렇지만 이거는 굳이 내가 호쌍 쌍호쌍 1번 공식으로 했는데 조회가 되는데 2번으로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3번에 2번 문제도 해결이 됐죠. 자, 3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별 평가 입력 폼에 부서별 평가 현황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얘겠네요. 그렇죠? 얘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돼도 이벤트 프로시저 또 맞습니다. 부서별 평가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것, txt 조회 컨트롤에 얘겠네요. 여기에 입력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할 것, 입력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할 것, docmd 개체를 이용해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은 txt 조회가 되겠네요. 그쵸? 이름은 txt 조회. 여기 이은주에 해당하는 애만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줘. 여기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디자인 보기에서 부서별 평가를 온클릭했을 때 코드 작성기, 매크로가 아니니까 코드 작성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do, command, open, report, report name 아니요? 한 칸 띄고 report name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서별 평가 현황, 어떻게요? 프리뷰 형식으로 불러오고요. 필터 네임은 없고 where 컨디션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은 호쌍 연결연산자 txt 조회 연결연산자 쌍호쌍이 되겠네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Alt-Q 이거는요 여러분들 호쌍 쌍호쌍 공식을 모르면 우리가 4일차 기초 있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녹화했던 4일차 기초 영상, 액세스 4일차 그거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은주라고 쓰고, 내가 부서별 평가 현황을 딱 누르면 이은주에 해당하는 애만 꼭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가 지금 모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걸 저장하고 닫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호쌍 쌍호쌍 공식만으로 우리가 지금 3번에 2번, 3번 다 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얘는요. 자, 요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요렇게 넘어가면 틀려요. 왜요?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컨트롤에 입력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할 것. 입력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 풀네임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필터링이 돼서 나오지만 이 문제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쌍 쌍호쌍 공식에서 세 번째 공식이 일부만 포함한다 라고 했을 때 는 대신에 like, 호쌍 안에 별, 쌍운 안에 별 이렇게 해서 좌우에 별을 붙여줬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는요. 이건 거예요. 내가 이씨를 입력을 하면 이씨가 들어간 애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김씨, 내가 김이라고 입력을 하면 김씨에 해당하는 애들이 다 보이도록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입력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할 것. 그러니까 내가 이씨를 입력하면 이씨 성을 가진 이름을 가진 이씨 성을 가진 이름들이 다 나오게. 김씨를 입력하면 김씨 성을 가진 이름들이 다 나오게. 그렇다는 얘기는요. 자, 여기에 는 대신에요. like 가로 한 칸씩 띄워줘야죠. 그래서 우리는 호쌍 안의 별, 쌍운 안의 별인데 얘는요. 앞에 있는 글씨는 내가 입력된 글씨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만 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얘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요거를 좀 참조해도 되겠네요. 이름, like, 앞에는 별이 안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참조를 해서 이런 것들도 놓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앞에는 별을 안 붙이고 뒤에는 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1번 공식으로 이름만 써서 이렇게 하면 아 나는 이 문제는 맞았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틀린 거죠. 문제에 요거를 한번 의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컨트롤에 입력된 글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정보만을 대상으로 할 것. 그래서 앞에는 별을 안 붙여주고 뒤쪽에 별을 붙여주셔야 돼요. Alt Q. 자, 저장을 하고 손보기를 눌러서 2라고 쓰고요. 부서별 평가 현황을 딱 누르면 EC에 해당하는 그쵸? 부서별로 나오니까 긴장이네요. 부서별로 나오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이 EC에 해당하는 애들만 필터링이 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4번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령 확정자 명단 테이블을 이용하여 직위가 대리, 조건이 직위가 대리네요. 그죠? 사원의 발령 일자를 날짜 형식으로 조회하는 대리 발령자 명단 쿼리를 작성하시오.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야죠. 발령자 확정자 명단을 열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름, 부서, 발령 예정일. 그런데 필요한 게 뭐야? 직위가 대리야? 이거라고 있으니까 직위라는 필드도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애는 뭐야? 대리만 필요하니까 여기에 조건에 대리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이지 않도록 언체크를 하시고 실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에 지금 이름 부서 발령 예정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이름 부서는 맞아요. 필드명이 발령 일자로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값이 2017-03-24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빼기가 들어가야 날짜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값을요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령 예정일이 아니고 얘는 발령 일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땡땡.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각나세요? 데이트 함수가 XS에서는 데이트 시리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엑셀의 데이트 함수는 year, month, 뭘로 돼 있죠? year, month, day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 데이트 시리얼 함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left 함수를 써서 뭘 갖고 와요? 발령 일자를 갖고 와야죠. 그죠? 발령 일자가 아니라 발령 예정일. 발령 예정 왼쪽에 네 글자를 갖고 와. 바로 닫고. 이게 지금 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연어를 형식으로 만들어주니까 빼기는 자동으로 붙잖아요. 그 다음에 미드 함수를 써서 가로 열고 대가로 열고 발령 예정일에 어떻게 갖고 와요? 여기서 2017 0324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두 글자 5,2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데이는 미드 함수를 써서 가로 열고 발령 예정일에 대가로 닫고 7,2 미드 함수 가로 닫고 데이트 시절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필드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발령 일자라는 필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뿅 들어가고요. 한번 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이 형식으로 발령 일자 형식으로 2017 빼기 03 빼기 24 값이 들어가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요. 필드명을 바꿀 때 발령 일자 땡땡이라고 쓰는 거고 데이트라는 함수를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 발령 예정일이라는 필드에서 값을 갖고 오는 거니까 필드명, 발령 예정일이라는 필드명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명을 사용하니까 대괄호로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의 함수를 대리 발령자 명단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대리 발령자 명단 그리고 얘는 닫아주시면 4번의 1번이 완성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발령 확정자 명단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 테이블의 자료를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nad인 함수를 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쿼리 마법사의 브리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판매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제품을 갖다 놓고 내가 판매됐을 때마다 판매 테이블에 1번 뭐 팔려고, 2번 팔려고, 3번 팔려고, 7번 팔려고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제품이라는 테이블에서 판매라는 테이블을 빼면 한 번도 팔리지 않은 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서 테이블에는 다 입력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령 확정자 명단을 빼주시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부서 코드랑 부서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부서명이랑 부서랑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부서명이랑 부서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드가 틀리니까 코드로 돼 있으면 못 연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두 개 다 필요하니까 부서 코드와 부서명. 다음. 그 다음에 쿼리 이름은요. 뭘로요? 미발령 부서로. 그래서 얘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 파견사업팀, 기술연구소, 신규사업팀 이렇게 뿅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2번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레코드가 3개에 맞고 미발령 부서에 입력된 거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2번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급정보 조회 폼에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박스가 하나 떴네요. 올해 진급이 예정된 인원의 수를 그림과 같이 표시하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시오. 자, 날짜를 기준으로요. 올해 날짜 2020년 진급 예정 인원은 총 9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메시지 상자의 확인 단추를 클릭을 하면
올해 txt 연 컨트롤에는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월 컨트롤에는 월을 표시하지요. 함수들이 메시지 박스, 이어, 먼스, 데이트, 디카운트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어의 데이트를 집어넣으면, 먼스의 데이트를 집어넣으면 연과 월은 쉽게 따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메시지 박스에 이어의 데이트를 집어넣어서 2020년, 컴퓨터에 2020년은 갖고 올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2020년에 진급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디카운트 함수, 도메인 함수를 써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도메인 함수의 개수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진급 정보 조회 폼에 머리글을 클릭을 할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급 정보 조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2020년에 해당하는 애들의 개수를 세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의 레코드 원본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도메인 함수를 풀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에 얘를 딱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레코드 원본이 사원 진급 정보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원 진급 정보가 레코드 원본이 되니까 얘를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이 사원 진급 정보라는 폼에서, 아니 이 테이블에서 2020년에 진급하는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count라는 함수를 썼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값을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텍스트 상자를 하나 넣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취소를 하고, 자, 우리가 도메인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공식부터 써놓다고 했잖아요. 자, 데이터 여기에는 dcount라는 함수를 쓰고, 공식이 뭐예요? 필드명, 원본, 조건, 요게 도메인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쵸? 생각나시죠? 그러면요, 원본은요, 뭘 가지고 한다고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사원 진급 정보 폼. 그쵸? 그러면 얘의 원본은 사원 진급 정보가 되는 겁니다. 사원 진급 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드명은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값이 dcount잖아요. 사원 진급 정보에서 내가 계산할 필드는 count라고 하면 사원 번호 이름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만 얘는요, count잖아요. 사원 번호를 넣거나 승진 시험 점수를 넣거나 숫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승진 시험 점수랑 사원 번호 둘 중에 하나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날짜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사원 번호를 넣는 거예요. 필드명에 계산할 필드에 사원 번호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사원 번호.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은 사원 진급 정보에 진급 예정일이 2020년이야? 요거잖아요. 그럼 진급 예정일은 어떻게 해요? 이어 함수를 써서 진급 예정, 아니, 데이트 함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올해의 날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조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가 진급 예정일 필드에서는 이어 함수에 데이트 함수가 들어간 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진급 예정일을 이어라는 함수로 감싸줘야 됩니다. 그쵸? 대가로를 쳐가지고. 왜냐하면, 이어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장하고 얘를 딱 보면, 여기에 에러가 뜨네요. 진급 예정 일자, 자가 빠지네요. 분명히 되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박스에 요거에 해당하는 식이 뿅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를 폼 머리글을 더블 클릭한다고 했잖아요. 이벤트 폼 머리글에 온 더블 클릭에 땡땡땡에 코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써요? 메시지 박스를 일단 먼저 하나 띄우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 박스를 하나 띄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문자열이 오잖아요. 그러면 2020년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는 year라는 함수에 date라는 함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연, 진급, 예정, 인원은 총 한 칸 띄고 이렇게 써준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구명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연결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bcount라는 함수를 쓰되 우리는 아까 어떻게 썼죠? 여기다가 어떻게 써요? 사원 번호, 필드명 원본 조건이잖아요. 사원 번호 필드에서 세고 그 다음에 원본은 뭐였어요? 사원 진급 정보였죠? 사원 진급 정보. 그 다음에 아까 조건은 뭐였나요? 다음 편의 조건을 쓰는 겁니다. year라는 함수를 뭘 집어넣어요? 써볼게요, 한번. 진급 예정 일자. 그죠? 진급 예정 일자. 필드를 쓰니까 씁시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진급 예정 일자를 대괄호로 쳐주고 바로 닫고 는 year 함수에 date 함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명입니다.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명 띄고 입니다. 그렇죠? 이게 프롬프트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단추가 나오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txt 연에는 지금 컴퓨터 시간의 연이 txt 월에는 months가 그러면 자변이 결과 값이니까 txt 연에는 어떻게 해요? year 함수에 date가 들어가면 되고 txt 월에는 months 함수에 date 함수가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ITQ 저장을 하고 얘를 딱 누르면요. 따락 누르면 2020년 진급 예정 인원은 총 9명입니다. 입니다. 여기 떴네요. 이거 붙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확인. 그러면 여기에 2020년 3월이 뿅 들어가네요. 자, 디자인 무기에 더블 클릭 이벤트에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띄어쓰기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tx 연과 월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메인 함수가 얘는요. 여기 메시지 박스에 입력을 하라고 나왔는데 네. 잘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문제가 이렇게 뿅 나왔네요. 그렇죠? 도메인 함수는 따로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이 메시지 박스에 문자열로 연결시켜주는 문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문제를 푸시면 우리가 공호의 기출 문제도 다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그 유형들을 정리하면서 익히시면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보러 갔을 때 그 유형들의 문제들이 문제은행식으로 골라져서 나오니까 그 문제 중에 우리가 정리했던 문제들이 나오면 쉽게 풀고 나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기출문제 5회까지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조금씩 익혀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냥 마냥 처음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이거는 알겠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네. 라고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그 영상을 보는 중에 좀 설명이 아리까리하거나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또 설명으로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